선배, 아이고, 그 남자는 되고 왜 저를 안 되냐고요. 야, 너 왜 이래? 저를 안 돼요. 야, 나무나 빨리 끊어. 김나무, 미쳤나,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요. 제가 예전부터 좋아해서. 아까 나도 어쩌라고. 찌질한 자식, 정말 짜증나. 김선, 김남훈의 대국민 상담소.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등산 스포츠활동 언더웨어 캡스룩. 이런 속옷 보셨나요? 땀을 흘려도 전혀 끈적임이 없습니다. 100% 국내 제작의 특허받은 기술로 만든 언더웨어 캡스룩. 32기가의 넉넉한 자체 메모리 탑재. 내차 지킴이 블랙박스 X박스. 고화질은 기본에 무상 1년 서비스까지 인터넷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네, 김남훈의 대국민 상담소. 지금 김섬 씨가 웃느라. 참,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서 오프닝에서 운행상의 실수로 인해서, 마이크가 제대로 안 들어가는, 대사건이 있었습니다. 초유의 사태. 예, 원래 이 정도 사건이면 PD는 거의 잘리거나 징계인데. 이게 메이저 3사. 그렇죠. 그런데 저희 국민TV 사정상, 네. 이 양반을 자르면. 운영이 안 돼요, 우리가. 핵심 전력의 60%가 날아간 거기 때문에. 네. 예,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우, 반갑습니다, 나무님. 네, 반갑습니다. 김선님도 뭐 잘 지내셨죠? 네, 저도 뭐, 별탈 없이. 네. 지금 게시판을 보니까 김선님의 아름다운 미모가 화면 캡처 사진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름답지 않아, 이상해. 네. 지난주에 방송 보신 분들 많이. 네, MBC 방송에 제가 잠깐 휴먼 다큐로 나왔었는데. 사람이 좋다. 사람이 좋다. 김선님이 나와서, 어우, 정말. 카메오 출연. 카메오 출연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오해를 하실 만한 게, 아우, 김선님 항상 저렇게 좀 꾸미고 다니시는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날 방송이라고 자켓 입고 온 거예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하지만 김선님의 미모, 아름다움, 또 재치, 또 상대방으로부터 공감을 이끌어 나가는 능력은 의상과 관계없이, 그녀가 백화점 명품백을 들었든, 아니면 동네 구멍가게에 비닐봉다리를 들었든. 까만 비닐봉다리. 예, 결코 변화가 없다는 거. 청취자 여러분께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수습인 것 같은데 또 뭔가 썩 기분 좋지 않은. 그렇죠. 네, 그런. 제구가 안 되고 있죠. 네, 뭐 그런 멘트 듣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게 5시간째 방송이라서. 컨디션이 약간 메롱해요. 네, 약간 메롱하고, 우리 PD도 같이 메롱이 됐어요. 지금 시그널이 2번이 나왔고, 네. 마이크 안 켜고, 오프닝 음악도 틀고, 야, 너 좀 맞자! 그래도 이런 현장감, 또 우리가 네. 100% 생방송이라는 또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도 100%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김남훈의 대국민 상담소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우리 들어갈까요? 그럴까요? 네, 우리 나무님께서 네. 첫 번째 사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년쯤 전에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한 28 청년입니다. 남자고요. 제가 일하는 곳은 아직 규모가 작은 벤처 IT 업체입니다. 직원 수는 30명 정도고요. 아직 규모가 작고 시스템이 약하다 보니까 직원 한 명 한 명이 감당해줘야 할 역할이 너무 크더라고요. 제가 맡은 일은 소프트웨어의 첫 화면을 포장하고 여기로부터 세부 목록으로 쉽게 연결되도록 다듬는 일입니다. 사장님이나 팀장들이 각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죠. 얼마 전에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 막바지에 우연한 계기로 팀 선배 한 분을 만나서 술을 한잔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나무나, 회사에서 내 얘기가 좀 많이 나온다. 성격도 좋고 열심히 하는데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문제가 좀 큰 것 같다고. 술이 확 깨면서 기분이 이상해졌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진 않았어요. 회사 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휴가 복귀 이후에 생겼습니다. 휴가 복귀 첫날 일단 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제 업무에 대한 제 생각이나 태도에 대해서 2시간 넘게 면담을 했어요. 2시간. 제 업무의 일부는 그 사이에 다른 선배가 맡아서 진행하고 있더군요. 월요일에 시작된 릴레이 면담은 금요일 사장 면담으로 끝이 났습니다.
사장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나무나, 우리 사람 버리는 조직 아니야. 한 달 정도 시간 줄 테니까 그때까지 너의 생각 말해주면 좀 좋겠어. 뭐 업무를 바꿔보든 뭐든 말이야. 얘기해봐.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업무나 팀 변경 요청을 해버리면 그만 아니냐고요? 그것도 어렵죠. 제가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사내의 다른 업무에 비해서 난이도는 비교적 낮은 일이거든요. 면담 이후에 일을 하면서 제가 결정적인 부분에서 감각이나 테크닉이 많이 떨어진다는 걸 스스로 느끼기도 했고요. 사장님이 제시한 한 달이 거의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선배가 가져간 제 업무의 일부는 아직 저에게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총 근무 시간의 3분의 1 정도를 딱히 하는 일 없이 자리만 지킨 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사장님과 몇몇 팀장님이 저를 두고 장시간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대체 그게 무슨 내용이었는지 알 수가 없네요. 회사를 관둬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런 상태로 관두면 안 좋은 커리어만 쌓이는 거 아닌가? 결국 내가 진 거 아닌가? 아니면 더 늦기 전에 관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까 등등 여러 생각이 저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저를 의식해서 어색하게 대하는 회사 사람들의 태도나 눈빛이 무서울 정도로 낯설어요. 김선님, 김나무님, 저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걸까요? 정신사나워. 배경음악이 정신사나워. 긴박감이 있고 좋지 않아요? 그 긴박감에 맞춰서 읽으려고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뭔가 굉장히 긴장한 상태로 이제 읽어야 네. 되는. 네. 아무튼, 예. 첫 번째 사연 들어봤는데요. 네. 이거 참, 이분 난감하시겠네요. 그러게요. 직장 생활 반년이신데, 반년이라. 그런데 이제 뭐, 능력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시다고 해서, 네. 이제 회사의 윗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라 해서 한 달간 유예 기간을 지금 주신 거고. 그렇죠. 뭐, 본인이 하시던 일은 다른 선배분께서 가져가서 하시고 계신데, 네. 한 달이 이제 째깍째깍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28살이라. 네. 20대 후반. 가장 힘든 세대죠, 요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 사연 읽으면서 2시간 면담. 저도 좀. 이거는 좀, 이거 폭력 아니에요? 김나물의 대국민 상담소가 2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우리도 2시간은 안 떠들어요. 음악이 있고, 오프닝 광고 있고, 그런데. 그렇죠. 이거저거 빼면 한 1시간 40분? 직장 내에서 직장 상사랑 2시간 동안 면담을 한다. 만약에 우리 김효진 PD가 김용민, PD님이랑 2시간 면담을 한다. 김효진 PD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관두죠. 네, 관두죠? 아니, 좀, 1초라도 망설이고 대답을 좀 해봐요. 우리가 김선 바로 김나문의 관두죠. 대국민 상담소가 김민기 씨가 네. 우리 민기. 게스트로 합류한 이후로 분위기가 아주 극단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니까요. 뭔가 이거 망했어요. 화제를 꺼내면, 관뒀어요. 뭐 생각을 끝났어요. 해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던져요. 그렇죠. 사람들이 점점 민기화 네. 돼가고 있는. 맞습니다. 네, 그런 현상이 좋지만 않아요. 이게 우리 또. 사연과 우리가 전해드린 말씀과는 관계없이 와이로님께서 게시판에 김선님의 사진을 올려주셨고 예. 그래서 이제 품평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뻐요. 너무 이쁘세요. 아름다우십니다. 안창호처럼님께서는 김선님 충분히 아름다우십니다. 올려주셨고요. 아이고, 우리 네. 알바님. 사실 제가 고용한 알바가 아니고요. 안창호처럼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뭐 드릴 거 그런데 없나? 이쁘단 얘기하니까 그냥 중심을 못 잡고 흘러가시네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네. 안창호처럼님 감사합니다. 네. 그만 좀 해요! 안창호처럼님 사랑해요. 이 사람이 진짜. 자, 28살 이 청년분. 저는 기본적으로 정말로 이 직장 상사, 보스들의 의견이 뭔가, 진의가 뭔가, 나를 정말 데리고 일하고 싶은 건가, 개선해서, 아니면 내보내고 싶은 건가, 일단 그것부터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한 사연 3분의 1 정도 읽을 때는 정말 뭔가 이렇게 능력적인 면이 부족해서 이 회사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 거다. 저는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2시간씩 막 네. 한 주일 동안 매일 2시간씩 사장님까지 릴레이로 면담을 할 정도면은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업무적인 면에 있어서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약간 나가라는 압박이 아닌가. 맞아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만약에 정직원으로 들어왔으면 반년 전에 이제 직장 생활, 정규직으로서 이제 채용을 했다면은
이제 근로계약서를 서명하게 되잖아요. 아, 네,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 별다른 사유 없이 해고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떨고 내려는 게 아닌가. 사실 처음부터 결론은 정해진 거잖아요. 회사 그렇죠. 상층부의 입장이라는 게. 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좀 그런 냄새가 약간 나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 회사의 네. 분위기가 일주일 동안 한 사람 앉혀놓고 무슨 조리돌림 하는 것도 아니고. 월요일 날 팀장님 면담, 화요일 날 과장님 면담, 수요일 날 부장님 면담, 목요일 날 이사님 면담, 금요일 날 사장님 면담. 이렇게 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10시간. 그쵸. 그 도합 10시간, 2, 50 하면 10시간이죠. 야. 이거는 그러니까 아마도 저는 그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결론을, 쟤는 안 되겠다 하고 내보내자는 결론을 정해놓고 네. 어떤 이게 밀어내기 또는 이게 명분 쌓기를 우리는 충분히 명분 쌓기. 어드바이스를 하고 너에게 어떤 유예 기간을 줬다는 명분 쌓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네가 못 따라온 거야. 이러면서 말이죠. 우린 충분히 얘기했어. I gave you chance. 이러면서.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게도 하시잖아요. 네. 많은 또 조직에서 이렇게. 그래서 좀 이분이 그래서 더더욱 이제 마음 무거워하시는 거고 회사 내에서 이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굉장히 압박감 느끼고 계시고 네. 얼마나 힘들지 좀 짐작이 갑니다. 겨우 30명이라고 하잖아요. 네. 30명인데 임원 5명은 이미 벌써 상층부는 날 싫어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직원들한테도 약간은 뭐랄까 낙인이 찍혀져 있다 보니까 네. 거리감을 두고 있고 그냥 관두세요. 저희 와이로님께서 게시판 올려주셨는데요. 윗선에서 권고사직을 삥 돌려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한 달 기간 줄게 사직서 준비하고 다른데 알아봐. 이런 네. 뜻? 네. 그리고 이수신 장군님께서도 나가라는 소린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수신 장군님께서 또 하나 글을 올려주신 게 뭐요? 사무실에 불을 지르세요. 아, 예. 아이고. 그건 아니고요. 엄한 사람 아니고요. 맞히잖아요. 잡사다가.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이 회사 상층부의 진위를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상층부라고 얘기하니까 한 직원이 3만 명 되는 것 같은데 네, 뭐 꼴랑 30명. 그렇죠. 이건희 회장님 뭐 그런 상층부 네. 아니고요. 네, 좀 이렇게 리더급 되시는 분들의 상사분들의 진짜 뜻이 뭔지 네. 그런 걸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예전에 한번 영업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안에 5분인가 4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누구누구 사장님 뵈러 왔습니다. 김선 사장님 뵈러 왔습니다. 인사하니까 그 문 앞에 있던 분이 어디서 오셨다고요? 김선 사장님 알겠습니다. 저 곽 부장 여기 김나무 씨 오셨는데 사장님 보러 오셨다네. 이러면서 부장님이 다시 또 이사님을 이야기를 하고 이사님이 또 사장님한테까지 가요. 근데 이분들이 다 한 사무실에 있고요. 내 눈에 보여요. 그 5명이. 그렇죠. 문열고 들어갈 때 뭐야. 사장님 눈을 맞췄어. 그럼 요만한 스튜디오만한 사무실에 그렇죠. 있는 거야? 그러더니만 사장님이 어디서 오셨다고요? 예, 김선입니다. 이러면서 인사를 하는데 네. 너무 웃겨가지고. 뭐죠, 그게? 네. 그런 경이 있었어요. 예. 굉장히 규모는 작은데 개통은 따지는. 그렇죠. 예. 예. 업무 명령 그 조직도를 따지는 회사인데. 좋네요. 멋져요. 예. 그러게. 자, 그래서 결국은 나가라는 소리다. 예.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 저도요. 눈치 줬으면 나가라는 소리다. 예. 그런데 28살 나이에 회사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얼마나 힘들게 들어갔어요. 반년간 열심히 일을 했는데 회사에서 나가라고 그래.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뭐 생애 첫 좌절이죠. 좌절. 그런데 이게 이제 이분들이 지금 이 회사분들이 나가라고 약간 밀어내는 듯한 이런 태도도 결코 좋진 않아요. 안 좋죠. 그런데 저는 이분이 되게 솔직하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보통 이렇게 약간 회사에서 이렇게 밀어냄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면은 자기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나 최선을 다했다 나름대로 네. 이렇게 해서 보통 자기 변호의 이런 글이 있게 마련인데 이분께서는 굉장히 솔직하세요. 제가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사내 다른 업무에 비해서 난도는 비교적 낮은 일이고 네. 제가 결정적인 부분에서 감각이나 테크닉이 많이 떨어진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어느 정도는. 네. 내가 이 업무에 있어서 좀 맞지 않구나. 네, 맞지 않구나. 최적화가 되어 내가 있지 않다. 잘하고 있지 않다는 걸 이분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좋은 조직이라면 저도 뭐 회사에도 있어 봤고 다른 데도 있어 봤지만 좋은 조직이라면은
물론 이렇게 30명 중에 모두가 잘해서 이게 이제 톱니바퀴처럼 잘 이제 아다리가 맞아 들어가면 네. 좋겠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아다리. 사람이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아타루가 일본어고요. 일본어 아타루의 그 명사형이 아타리가 되는 아, 그래요? 잘 맞아 들어간다. 네. 네. 그렇게 잘 맞아 들어가면 좋겠지만 분명히 그렇지 못하고 조금 이렇게 성과가 떨어진 사람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서 어떻게 좀 북돋우고 지금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처음 이제 배우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회사가 어떤 리스크 컨트롤, 인재 관리 잘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분이 아직 업무에 익숙하지 못한 잘못이 1차적으로 있다고 치더라도 이 회사에서 그렇게 이렇게 사람 관리해서 나중에 어떤 사람 들어오면은 네. 언제 숙달시켜가지고 언제 제대로 일시키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분한테 일단 우선적으로는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시고 본인의 약간 업무적인 자세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네. 하고 싶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인재 관리, 인력 관리를 하는 회사라면은 장기적으로 이분이 계셨을 때 얻을 게 있을까? 없다. 예,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교각의 다리의 화물 수송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다리의 화물 수송 능력은 각각의 교각에 견딜 수 있는 평균값이 아니라 가장 약한 교각에 달려 있다. 아. 네. 가장 약한 부분이 가장 먼저 끊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약한 부분을 수리하고 또 계속 신경을 써줘야만 다리의 어떤 화물 운송 능력이 제대로 발휘가 되는 건데 네네. 그런 부분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나가라 네, 하면 계속 버리고 네. 이러면은 물론 대체는 되겠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으로. 그런데 만족한 사람이 들어오리라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그야말로 인재를 키우는 게 아니라 쪽쪽 빨아먹고 갖다 버리는. 그렇죠. 이거는 그 안에 사람을 어떤 수단으로서 소비하는 것밖에 안 되는 뽑을 때도 조직이죠. 자기들 뽑았잖아요, 회사가. 그랬겠죠. 네. 자기들의 기준에 맞춰서 뽑았으면은 이런 부분에서도 좀 관리 좀 해줘야 되는데 자, 회사는 회사로 보고 저는 무엇보다도 28살 청년이 이분이 받았을 진짜 제가 왜냐면은 제가 지난주로 이제 40이 됐거든요. congratulations. 네? 근데 제가 28살 때 프로레슬링 선수로 데뷔를 했어요. 입문을 했었죠. 데뷔가 네, 아니라. 네. 근데 그때 느꼈던 내가 정말 프로레슬링 선수가 됐는데 하면서 좌절감이 막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링에서 시합을 하면서 야, 나는 절대로 헐크 호간이나 얼티밋 워리어 같은 전설적인 레슬러는 못 될 거야라고 제가 자각을 했거든요. 초반에 그렇게 자각을 왜냐하면은 링에 서자마자 내 한계를 내가 알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처럼 엄청난 육체를 갖고 있지도 않고 엄청나. 그러니까 레슬러로 치면은 네. 그러니까 같지도 않고 그런 센스도 없고 운동 능력도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고 그런 것을 선천적으로 받아야 되고 그걸 내가 지금에서 발휘가 안 된다. 내가 노래를 좋아한다서 지금 가수 연습을 해서 서태지처럼 된다거나 뭐 신해철 씨처럼 된다거나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레슬러가 됐을 때 제가 그 느낌을 느꼈는데 아마 이분도 지금 업무 난이도가 제가 하는 일은 떨어지고 제 감이 떨어지긴 해요라고 본인이 쓰셨는데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프로그래머로서 디자이너로서 이 회사에 들어왔지만 내 능력에 지금까지 요 정도의 한계가 있구나. 그 느낌이 얼마나 쓸쓸할까. 28살 청년한테.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고 얼마나 없으면 회사에서 나보고 나가라고 할까. 어떡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뭐 자기를 어색하게 대하는 이 회사 사람들 태도에 굉장히 불편해하고 계신데, 그래서 저는 막 굉장히 뻔하게 뭐 힘내세요, 뭐 할 수 있어요, 뭐 지금의 네. 고난이 나중에 뭐 약이 될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분명한 거는 이런 것들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이런 뭐 쓸쓸함이나 이런 좌절감, 나의 한계를 지금 처음으로 느껴보는 네.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경험으로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저도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처음 잡지사 들어가서 뭔가를 좀 잘못해서 뭐 나름 열심히 저는 한다고 했지만 그게 이제 위에서 보시기에 저를 이제 저의 사수 선배나 네. 이런 분한테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아니 김선 같은 인재를 왜 몰라본 거지? 아니요, 저 되게 허당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진짜 1시간 가까이를 야단을 맞았어요. 촬영하고 있는데 네. 야단을 맞았는데 야단 치는 내용이 그냥 너는 이 일을 하면 안 되겠다. 그냥 관두라고.
막 저랑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그렇게 그렇죠. 야단을 맞고 제가 정말 그만두려고 했어요. 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약간 오기 같은 것도 있었어요. 아, 내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나도 나름 열심히 했고 귀하게 자랐는데 내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굳이 내가 이 일해야 돼? 이런 또 약간 삐뚤어진 오기? 네.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다 이제 놓으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안 되고 어디선가 제가 어느 미용실을 갔는데 네. 미용실에서 어떤 분이 머리에 이렇게 커다랗게 세트를 말고 뭔가 읽으면서 킥킥킥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싹 봤더니 제가 지난달에 그 잡지에 썼던 제 기사를 보면서 웃고 계신 거예요. 아하. 네. 근데 굉장히 그게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그분이- 행복한 느낌이셨나 봐요. 지금도 말씀하실 때 입꼬리가 확 올라갔어요. 네.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있었던 일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사소한 걸로 제가 그분이 비록 이제 미용실에서 머리를 말고 있는 짧은 기간이지만 동안이지만 뭐 제 기사를 보면서 잠시나마 이렇게 킥킥 웃을 수 있었다는 게 저는 내가 그래도 아주 못하진 않는구나.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조금 힘을 얻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 직업을 선택하셨고 이 회사에 선택이 되셨잖아요. 그렇다면 기본적인 소양이나 뭐 업무적인 자세를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내 의사로 열심히 하더라도 주변의 상황과 어떤 운때라 그러죠. 네. 그런 것이 안 맞아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나 자체는 굉장히 원만하지만 원만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와 맞지 않는 환경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 누구의 마음에 다 들 수도 없고 어느 상황에서나 다 내가 오케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마음을 크게 보시고 일단 이 회사는 그만두시는 게 좋겠어요. 저도 똑같은 취지의 같은 취지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삶에 있어서 어떤 그 성공 큰 성공 거둔다고 해서 그게 본인의 노력의 결과, 100% 노력의 결과가 아닌 경우도 많고요. 어떤 실패를 맛본다고 해서 그게 본인의 잘못이지 않은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업무 성격과 자신과 안 맞는 부분이 있을 뿐이지, 자신이 재능이 없거나 노력을 안 했거나, 이게 아닐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사를 관두시되, 자충수님이라든가 몇몇 분들이 저랑 비슷한 글을 올려주셨는데 일단 월급 나올 때 끝까지 붙어 계십시오. 붙어 있으면서 점심 때 회사 돈으로 밥도 먹고 끝까지 붙어 있으면서 미래 후일을 기약하십시오. 그야말로 와신 상담이지. 네. 네, 그냥 나가라고 짐 싸라고 할 때까지 일단 붙어 계세요. 그러면서 시간을 벌어야지. 돈도 벌고. 일단 뭐 나가실 때는 뭐 새로운 직장을 또 이제 알아보시면서 뭐 원만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겠죠. 우리 노점상희님께서는요. 이거 우리 회사 얘기인 듯해요.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3개월을 버티기가 힘듭니다. 회사 임원진들은 너 아니어도 다른 사람 많다고 생각해요. 늘 신입사원들만 들어오니 일 또한 늘 제자리고 자주 바뀌는 동료들 때문에 단합도 안 되고 이런 말씀을. 네. 그리고 로즈님께서요. 네. 자기한테 맞는 회사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회사는 수천 회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맞아요. 본인한테 맞는 회사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찾아가시는 과정도 28살 청춘의 나이로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지금 뭐 잠깐 나간다고 해도 세상 뒤집어지거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28살인데. 그러니까 40이면 좀 그럴 수도 있어. 우리 인간백정님 오셨네요. 곧 겨울입니다. 만약 그만두시면 절에서 동안거라도 한번 하시면 어떠실런지. 이분 무슨 소리야. 참신한. 동안거라니. 네, 사랑과 정의님께서는요. 가능성 있는 나이인데 뭘 걱정하세요. 그 업종 수명이 짧다고 들었는데 오래 할 수 있는 다른 일 찾으시는 것이 어떨까요? 뭐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네. 자,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약간의 소소한 실패를 맛보는 것도 멀리 보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죠. 자, 우리 사연 보내주신 첫 번째 28살 청년분에게 저희가 드릴 건 없고 기운이라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힘내세요. 힘내자! 자. 네, 우리 노래 한번 듣고 갈까요? 또 이거 또 레전드인데 또 이거 바나나 거래 회사송. 진짜 이런 노래 어디서 찾아? 하루가 시작되고 매일 같은 일상이 다시 반복되고 언제나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일들로 가득 찬 회사 생활 상사들은 지저대
나무님, 선님, 안녕하세요. 방송 애청하는 여성입니다. 지금까지 고민 많이 했는데 이곳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결정하는 게 더 수월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 올려요. 저는 올해 33이고 직장 생활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남자친구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남친이랑 저는 동갑입니다. 둘 다 연애 경험 좀 있고 30 넘어서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남자친구는 대체로 차분하고 대체로 똑똑하고 이렇다 할 큰 악취미 같은 것도 없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적어도 지금 말씀드리는 일을 겪기 전까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연애 시작하고 1년쯤 지난 시점에 남친이랑 아주 심하게 다툰 적이 있어요. 다툰 이유는 정말 사소한 문제였죠.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둘 다 스텝이 꼬이면서 말이 좀 심해졌어요. 물론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싸운 적은 종종 있었는데요. 그런데요, 그토록 평소에 차분하고 침착하던 남친이 갑자기 얼굴을 심하게 붉히면서 욕을 퍼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저도 말을 심하게 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그런 말을 들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야, 너 말 다 했어 지금? 나 진짜 씨발 진짜 너 씨발 그걸 말이라고 떠들어? 이 씨발 미친 돌았나? 야, 너 원래 그때 생겨먹었냐? 진짜 개 같네. 야, 씨발 꺼져버려. 씨발 진짜 씨발. 야, 어머 나 너무 기가 막혀.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뭐라고 하긴 씨발 했다. 왜 씨발 왜? 나 진짜 어이가 없어. 너 진짜 원래 이런 애였어? 뭐 씨발한 게 어째서 씨발? 미친년? 씨발? 야, 그럼 미친년이랑 사귄 너네 미친 새끼냐? 나 진짜 너무 어이없어 정말. 너무 실망이다. 뭐 씨발. 그래, 꺼져줄게. 하여튼 한마디를 얹어요. 한마디를. 그래 가라. 그만 얘기하자. 진짜 씨발 진짜 짜증나. 족같아 씨발 진짜. 아우 씨발 진짜. 야, 너 보기도 싫으니까 당분간 연락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자. 나 지금 너무 충격받아서 이게 너무 기억에 남을 것 같아. 갑자기 너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나 너무 헷갈리거든? 하여튼 여자들은 씨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요. 씨발 다 이따위 정리하니까. 지들이 한 짓 생각도 안 하고. 알았다 씨발 존나. 이날 이후로 열흘 정도 연락을 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남친이 먼저 연락을 했어요. 다시 만나긴 했어요. 자기가 너무 큰 잘못을 한 것 같다고 남친이 한 번만 이해해달라고 싹싹 빌더라고요. 정말 비굴할 정도로요. 정이 뭔지. 결국 그렇게 화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씨발. 심지어 그때 내가 너랑 끝냈어야 돼. 자기 입으로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씨발. 나 진짜. 친구들은 저한테 당장 그 인간이랑 헤어지라고 난리입니다. 지금 그렇게 욕하는 남자 나중에 손찌검하는 거는 일도 아니라고요. 어떡할까요? 바보 같은 고민이죠? 끝내는 게 맞을까요? 네. 무서웠어 진짜. 지금 게시판 보니까 폭발했어. 예, 너무 리얼하다. 쩍쩍 달라붙네요. 듣는 것만으로 살 떨리는데 대면하고 들으면 어쩔 거나. 나무님 참 찰지시네. 예. 야, 장난 아니다. 리얼하시다. 나무님 왜 이러세요? 헐 리얼. 저는 원래 욕 같은 거 잘 못해요. 네? 못하고 그냥 대본에 써있길래 이거 애들이 많이 다 대본에 있어요. 대본에 있는 거. 그러니까 물론 대본에 거예요. 있는 대로 읽는 네. 건데 너무 뭐랄까 이게 메소드 연기? 네. 완전 이렇게 몰입해서. 빙이 돼서 하는 그냥 조금 한번 해본 거고요. 저는 이런 캐릭터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상황극인데 저 이거 읽은 거거든요, 지금. 네. 상황극인데 너무 나무님이 잘하셔서 저 솔직히 약간 쫄았어요. 네, 아무튼 이런 상황이 지금 이 네. 여자분이 이제 남친분과 야. 계속적으로 어쩔까요? 저 이거 나무님 어떡할까요? 남자분 입장에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남자 헤어질까요, 입장에서 말까요? 네. 사실 제 주변에 사채,
사채. 뭐 조폭, 네. 뭐 그다음에 허넘버 막. 그 험한 쪽에 있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카카오톡 보면은 대화명에 해민스님 말씀 적어. 그래가지고 해밑스님 아니고 해민스님, 해민스님. 네. 네. 뭐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뭐 어떡해. 이런 말도 써놓는데 고상하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채무자를 흔든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아무튼 채무자를 1000번은. 네.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입이 험해요. 입이 험하고 사실 뭐 터프한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그쵸. 자기랑 같이 살고 있는 여자한테 대부분 나이스해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험하게 막 숫자 욕하고 네. 이러더라도 집에 들어와서는 그렇죠. 자기야. 최소한 그 예의를 지키려고 하고 또 일정 부분 너무 험한 쪽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가정은 어떻게 본다면 드라마나 영화,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백설공주의 가정집? 이상적인 가정집을 만들려는 것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무리 뭐 이제 남자끼리 아니면 사회생활하면서 험한 일을 하더라도 자기랑 같이 삶았다고 자는 여자한테 그 연인한테 부인한테는 대부분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 여자한테 함부로 욕하고 이런 친구들이 보면은 자기들이 받았던 그 데미지를 결국 가정에서 풀게 되더라고요. 욕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폭력을 휘두르고 아니면 밥상 뒤엎고 네, 그런 경우를 종종 봐서 그 헤어지라고 말하고 싶어요. 진짜 너무 함량이하네요. 네. 진짜. 저도 뭐 이거는 고민하시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헤어지세요. 네, 드릴 말씀이 없어요. 진짜. 드릴 말씀 없고.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이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왔던 정도 있고, 뭐, 대체로 나이스한 사람이라 결혼까지 생각하셨다니까, 또 이제 30 넘어가지고 늦게 만난 분이라 그랬다는데, 이런 사람이랑은 이게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유난히 이렇게 열받았을 때 막 대폭발하고 욕하고, 자기 기분대로 다 이제 해소해버리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또 금방 잘 깨닫고 또 아주 그냥 비굴할 정도로 납작 네. 엎드려 빌어요. 이미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과오를 뒤엎는 거를 이제 삭제하는 것을 용서를 받는 것을 이미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더 잘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이 자극이 있으면은 자기야 저번에 백화점에서 자기가 사진을 찍었던 그 가방 갖고 왔어. 삥삥 이 가방 맞지?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비는 거죠. 뭐 물질이라든지 뭐 아주 비굴하게 정말 무릎 꿇고 싹싹 빈다든지. 그런데 이런 거 다 소용없고요. 잠깐 지금 제가 하는 말 할 때 어떤 가방 생각하셨어요? 저요? 네. 왜냐면은 내가 아까 요 애드립 쳤을 때 정말 머릿속으로 뭔가 생각하셨어. 아셨구나. 눈치채셨구나. 그렇군요. 예. 나중에 이따가 방송 음악 나올 때 제 알려주세요. 눈동자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요. 보셨구나. 그 가방이었나? 진짜 이러면서. 내가 생각한 그 가방? 그랬는데 맞아요. 생각한 거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만큼 남자분이 능숙하다는 거고요. 남눌보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욕을 그 정도로 한다면 그동안은 성격을 감추고 살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혼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밑바닥까지 봐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계속 관계를 유지한다면 습관적으로 욕을 먹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나중에 이 관계가 어떻게 되면요. 그 어떤 그 세디스트, 메디스트의 관계처럼 그런 경우도 봤어요. 가정폭력 관계에서 여자분이 먼저 맞고 싶어가지고 밥상 뒤엎는 경우도 본 적 있어요. 제가 이제 고발 프로 진행할 때 상담 사례 중에 진짜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주 희귀한 거지만 아니, 어떻게- 여자분도 이 패턴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뒤엎고 먼저 그래서 맞고 이게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꼬여버린 거죠. 가해와 피해가 반복이 되면서 이게 그 서로 물질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완전 꼬여버려서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도 봤어요. 최악의 경우죠. 아니, 어떻게 꼬이면은 네. 맞는 걸 원해서 그러니까 너무나 그 상황이 몸에 익숙하다 못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불안함까지 그렇죠. 느끼게 네네네. 되는 그런 아주 희귀한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그런 경우도 봤었고 무섭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프로레슬링 한다, 권투한다, 격투기 한다 이러면은 집에서 여자도 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물론 이제 저작거리 시정잡배랑 똑같이 하는 짓은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을 때리니까. 하지만 우리들은 링에서 룰을 지키면서 상대를 공격을 하는 거고요. 그거는 상대의 인생이나 상대의 어떤 인격을 파괴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많이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시합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뭐 사람을 일부러 때린다. 특히나 약자, 여자를 때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이쪽 업계에서도 완전 나가리 돼요. 아, 그럼. 이쪽 룰이 얼마나 센데. 네. 진짜. 그렇네요. 우리 익명님께서 게시판 올려주셨는데요. 이거 제가 첫사랑한테 이렇게 했는데 물론 서로 욕했죠. 복구 불가능합니다. 싸울 때마다 떠오를걸요? 리셋하세요. 개화시키려면 정말 힘들어요. 이별이 그 사람을 착하게 만들 거예요. 글쎄요. 와. 이별이 착하게 만들까요? 그 수평폭력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돈이 많거나 힘이 더 강한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폭력, 이 피해를 그 사람한테 원인 당사자한테 되돌려주질 못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푸는 거죠. 이런 분들이 보면 대부분 직장 상사와의 갈등 아니면 어떤 다른 보스와의 갈등에서 일었던 피해를 꾹꾹꾹 참아놨다가 옆으로 분출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욕설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손찌검이 될 수도 있고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애를 발로 걷어찰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죠. 너무 과장돼서 말씀드린 걸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남자분께서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이거는 정식적으로 여러 가지 치료, 정신적 치료, 정신과를 찾아가서 그때 상담하면서 어떤 개선의 의지를 보이려고 할 때 여자분이 약간 기회를 줘야지 그냥 자기야 귀엽지 반지 사랑스럽지 뿌잉뿌잉 이걸로. 네, 이걸로 퉁치면 안 되는 거죠. 네. 제 애교가 과했나요? 왜 반응이 좀 순간 이렇죠? 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험하게 말씀하고 이렇게 욕하고 뭐 이게 폭력이란 게 주먹으로 사람 때리는 것만 폭력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폭력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적 폭력이나 정말 이렇게 물리적으로 사람 때리는 거나 아니면 더 심하게 어떤 기물을 사용해서 한다는 거나 이게 점점 새끼를 치고 점점 본인도 모르게 이 폭력의 에스컬레이션 계속 이렇게 점점 커지는 네. 그런 게 있어요. 나쁜 습관이라는 거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이렇게 뭐 숫자 욕이나 이런 말로 시작이 됐지만 정말 이러다가 자기 감정 컨트롤할 수 없고 이 여자분이 정말 이렇게 해도 내가 이렇게 욕했는데도 이 여자가 받아주고 나를 용서해주고 네. 계속적으로 이런 사이클이 반복이 되면은 더 만만하게 보이면 진짜 손 올라가는 거는 일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통 그래요. 제가 이제 약간 그 의처증이나 가정폭력으로 뭐 이혼하시거나 그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취재를 하느라. 그 보면은 이렇게 때리거나 욕하는 남자친구는 빌 때도 화끈하게 빌어요. 정말 아니 남자가 뭘 이렇게까지 나한테 비나 싶을 정도로 네. 정말 무릎 꿇고 흙바닥에서 기면서 화끈하게 빕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무 또 일상에선 잘해줘요. 네. 진짜 공주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잘해줘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자기 수틀리거나 뭔가 이제 자기가 머리에서 자제할 수 있는 그런 휴지가 하나 딱 네. 나가는 순간 또 그 전처럼 돌변해서 그런데 그런 사이클이 반복이 되면은 폭력의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네. 욕설의 강도 점점 세지고 정말 그러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되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잘해주고 잠깐 이렇게 싹싹 빈다고 그거에 속으시면은 정말 님 지금 상담 요청하신 여자분도 그렇고 이 남자분도 그렇고 둘이 이렇게 맞물려서 계속 정말 악화일로 네. 방금 이제 나무님이 그 고발 프로에서 보셨던 그렇죠. 정말 이렇게 맞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해서 불안해지는. 살아갈 수 없는 아내처럼 그런 상황이 네. 되시지 말라는 보장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일단 당연히 이분하고는 결혼이고 연애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헤어지실 때 정말 말씀을 하시고 이 남자분한테 그래도 일말의 연민의 정이 남아 계시다면 뭔가 이렇게 진지한 상담이나 어떤 개선의 의지 치료. 근데 사실 그런 얘기 꺼내기도 좀 무서운 상황이긴 해요. 근데 저는 정말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전 격투기 해설자고 프로레슬링 선수 활동하다 보니까 내가 누구를 때린다는 것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네. 특히나 링이 아닌 상황에서 길거리에서 싸우면은 사람 죽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냥 어느 정도냐면은 그 보도블록 있죠. 보도블록으로 10cm에서 15cm 높이에서 툭 떨어져 머리 박으면 뇌출혈로 죽어요. 네. 왜냐면은 프로레슬링은 아니 격투기장은 레프리가 있고 구급 의료진이 있고 바닥에 링이란 쿠션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의학적 조치라든가 데미지를 최소화합니다만은 길에서 잘못 쓰러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주먹을 휘두른다는 거 굉장히 무서운 거고 그 주먹을 휘두른다는
그 피해자 맞는 사람이 여성이라는 거는 어우, 야, 그럴 수가 있을까? 왜 여자를 때리지? 라는. 그러니까요. 저도 연애할 때 여자분이랑 당연히 싸우죠. 싸우는데 저는 존댓말을 하더라고요. 싸움. 네가 잘못했잖아요. 이러면서. 아, 그렇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세요? 왜? 그게 또 제가 연애했던 분들이 다 기가 열났어요. 아, 센 여자들. 왜냐면 프로레슬링이나 격투기 선수들이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저런 사람 데리고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랑 어떻게 무서워서 살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약간 무섭긴 하죠. 네. 그런 그 파이터들을 데리고 살 정도의 여자분들이면 기가 그 남자보다 더 세요. 더 세서 나중에는 정말 그 여자분이 남자를 데리고 사는. 찜쪄 먹는. 네, 그래서 전 세계 거의 모든 파이터들이 링에서 싸우다 죽는 게 아니라 바람 피다 와이프한테 칼 맞아 죽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아무튼 간에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욕설을 퍼붓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좋지 않고요. 또 여자분들도 연애를 하실 때 남자분을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게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알바생이나 조선족 아주머니가 실수를 했을 경우 어떤 식으로 그거에 대처하는지를 보면은 대략적인 30년 후에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알바생이 실수했어요. 아니면은 그 아주머니가 음식을 갖고 다 엎었어요. 그 뒤집어 썼어. 이때 그냥 사람 좋게만 넘어가면 복장 터지죠. 그런 남자랑 살면. 그건 또 당연히 말도 안 되고 무조건 착한 것도 말이 안 되고 엄중하게 항의를 하되 사과를 받으면은 용서하는 관용을 베푼 사람. 자신보다 강한 사람, 자신보다 돈 많은 사람에게 누구나 다 나이스해요. 그럼요. 내 앞에 있는데 당연히 나이스하죠. 그런데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또 그 사람이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를 보면은 20년 뒤에 30년 뒤에 본인이 늙고 좀 덜 이뻐졌었고 덜 이뻐지고 힘없고 그랬을 때 남자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네, 그걸 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참 나이스합니다. 네. 네, 진짜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연애를 할 때 보면 이제 여자분들이건 남자분들이건 이 사람이 나랑 이제 뭐 미래를 생각할 만한 사람인가, 뭐 결혼할 만한 사람인가 이런 걸 판단할 때 있어서 생각보다 다양한 걸 안 보세요. 안 보고 그냥 나한테 잘해주느냐, 나한테 신경 써주느냐, 전화 잘해주고 사력 있게 해주느냐, 뭐 생일이나 기념일 잘 챙겨주느냐 요런 거를 많이 고려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관계 맺기의 전반적인 모습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사람의 입체적으로. 네, 입체적으로 뭐 3D. 회사 생활이라든지 뭐 술 마셨을 때 모습이라든지 가족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냥 오로지 나한테 잘하는 남자, 나밖에 모르는 남자. 또는 뭐 정말 나한테 잘해주는 여자. 네. 그런데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 외에도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하긴 히틀러도 자기 부인한테는 잘했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정말 저는 감정이 상해서 남자든 여자든 진짜 욕할 수 있어요. 욕 나오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욕설을 주고받고, 만약에 뭐, 손찌검까지 하고 이런 사이라면, 지금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정말 나쁜 기억을 묻고, 연애 감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되게 의문이에요. 그렇겠네요. 네. 이 기억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없어지지 않는다. 네. 물론, 어떻게 꾸역꾸역 만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이전과 같을지, 그 사람을 전과 같이 좋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이미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좋은 연애가 아니라 그냥 나이나 상황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종속돼 버리고 마는 건지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상황이 더 엄청난 비극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장래. 정말 장래 그와 가정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서태지 님이 글을 올려주셨는데 저 사람은 원래 본성은 착해. 사랑의 눈먼 마음 이렇게 써주셨는데 맞습니다. 저 사람은 본성 원래 착해. 이 말로 그냥 퉁치고 가기에는 사안의 이 엄중함이 너무 크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김선, 김남은 두 사람이 모두 내린 결론은
헤어지세요. 우리 네. 너무 언제부턴가 계속 세게를 하고 있어. 예. 네, 아니요, 진짜 이거는 답이 없어요. 헤어지라고밖에 말을 못 하겠고. 사연님께서 지금 게시판 올려주셨는데 여기서 상담 받으려면 어디로 사연 보내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네. 안내 부탁드립니다. 상담킴 골뱅이 gmail.com으로 보내시면 되는데요. SANGDAM 김 상담킴 골뱅이 gmail.com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은 네. 저희가 사연을 받아서 추려서 보내드리고요. 네. 굉장히 좀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뭐냐면 김선님의 아버님께서 상담킴 골뱅이 gmail.com으로 사연을 보내려고 하신다는 네, 그런 첩보가 움직임입니다. 접수됐습니다. 자칫 나에게 관연한 딸년이 있고 시집을 갔는데 글쎄 이 자식이 말이지 하면서로 시작하는 네, 이런 상담이 채택되지 않도록 여러분 고민 있으세요? 없으면 만들어서 빨리 보내. 네. 지금 빨리 보내서 저희 아버지의 상담 글을 이렇게 밀어내 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상담까지 됐고요. 미의 천하의 나쁜 놈. 오늘 들을 노래래요. 이게. 네, 그렇죠. 네. 천하의 나쁜 놈 들으면서 욕하는 거 아니에요. 네, 천하의 나쁜 놈 들으면서 우리 두 번째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진작에 떠나지 그랬니 왜 이제 와서 너 어쩌니